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생활기록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어떤 것들을 녹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좋은 생활기록부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과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문이죠? 인문학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인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문화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문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계인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문명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예, 그래서 어문 계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프리카 부족이 그 개미와 관련된 어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그 아프리카 그 부족은 개미가 많은 곳에 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또 떤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해 봤을 때 날씨와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그, 그 민족은 그 특별한 기후 환경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그 언어로 하기 때문에 이 인문학의 기본은 어문 계열, 즉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기조에 의해서 어문 계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학 계열입니다. 사학 계열은 그 인간의 문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문화가 누적된 것이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고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역사 계열은 인문학의 주요 파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인간의 문화 속에서 누적되어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누적된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문사철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문학 관련된 학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들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사색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일까요? 그렇죠? 인문학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언어적인 감각이 좋거나 또는 역사, 철학 이런 계통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여러분 사회과학은 우리가 학교에서는 조금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따로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회과학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계열이 사회과학 계열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남중남고를 나온 포항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남녀공학을 나온 친구들보다 연애를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하면 주장을 할 수 있죠. 그 사회 현상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무슨 소리야? 그거 무슨 증거 있어? 어, 선생님이 그 남녀공학을 졸업한 친구들 100명과 남중남고를 졸업한 친구들 10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여자친구가 생길 비율을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뭐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한 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쓰실 때 사회 현상에서 시작을 하시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과학적인 검증, 통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통계. 이 통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아무튼 사회과학 계열은 그런 계열이다.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법행정이나 사회과학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정치 외교 이런 학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경 계열은 여기서 따로 떼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경 계열은 상업 경제 계열이죠. 그러니까 경영, 경제, 무역, 국제 이런 학과가 상경 계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학 계열이랑 상경 계열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 제일 큰 차이는요. 수학을 잘하면 상경 계열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사회과학 계열도 물론 통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경 계열은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분석할 때 미분과적분의 영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상경 계열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베이스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과학 계열입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농수산 관련된 학과, 생물화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활과학, 수리, 물리, 천문 이런 게 있고 공학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화학이 있고 여기에도 생명이 있어요. 여기도 생물이 있고 여기도 화학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생물 안 배우나요? 둘 다 똑같이 생물 배워요. 그러면은 공학이랑 자연과학대학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큰 차이는요, 여러분. 공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학 계열은요. 공짜가 들어가잖아요. 공짜가 들어간 학과는 기본적으로 물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리를 못하면 가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생물학과도 생물 배웁니다. 화학학과도 화학 배웁니다. 근데 공학 계열은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설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과에서도 화학을 배우지만 화학공학과는 화학 지식을 가지고 샴푸도 만들고, 그죠? 치약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걸 만드나요? 대표적인 게 제약, 약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학 계열은 뭔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 이 지식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다이기 때문에 물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짜에 공할 때 여러분 공사할 때 공, 시공하다 할 때 공,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건축과 토목 계열 이런 계열이 여기 공학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에서 이쪽이 조금 더 커트라인이 높죠. 그죠? 자연과학대학과 공대 중에서 이쪽이 조금 더 커트라인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사회과학이랑 공학으로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가시는 게 좋다? 인문학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으로 우회하는 방법. 자연과학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으로 공학 인증을 받는다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대학을 높게 가는 데는 조금 더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에서 선생님은 이 부분, 농수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업을 포기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 사태로 봤을 때 그 원료에 해당하는 기름, 석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쌀 부분이에요. 만약에 외국에서 쌀이 엄청나게 싸게 생산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농지를 모두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어, 쌀값 100배 올려서 받는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도 1차 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관련된 회사들은요, 대부분 다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취업률이 공대보다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가 물리도 못하는데 공대 가고 싶다고 계속 매달려 있지 말고 이쪽 계열에 맞다고 하면 이쪽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이런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대, 의학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방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급적이면 내가 잘하는, 내가 내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진 모집 단위로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6개 탈락하지 않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학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때 약대 준비하다가 2학년 때 생명공학 가려고 하다가 성적 안 돼가지고 바이오 시스템 공학 가겠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바이오 시스템 공학가 어떤 과냐면요, 여기 보시면 농업기계예요. 기구학, 트랙터 공학. 여러분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는요 농기계를 설계하는 과예요. 기계과입니다. 기계과. 자동차 대신에 농업 기계 만드는 과예요. 근데 내가 물리 안 하고 수학 물리 안 했는데 여기 지원한다? 광탈하겠죠. 식물의학과. 선생님 저 약대 가려고 했는데 성적 안 돼가지고 생명공학 갔다가 일로 갈아타려고요. 여러분 식물의학과 가잖아요. 배우는 내용이 다 곤충이에요. 식물이 병나는 이유는 다 곤충입니다. 그래서 곤충과 관련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식물의학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다?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동을 선생님이 맛보기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전공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할 겁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도 이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발간한 전공 안내서는 이렇게 2페이지로 한 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주요 정보를 다 넣어놨어요. 보시면 전공 안내, 전공을 준비할 때 반드시 잘해야 되는 과목들까지 써놓고요. 심지어 1, 2, 3, 4학년 때 배우는 주요 교과목을 써놨어요. 여기. 그럼 여러분들 이 소재를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쓰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그 과목이 무슨 말인지 다 써놨습니다. 여기. 그리고 전공 생활 안내, 졸업 후 진로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뭐가 다른가요? 경제학과에 가려면 미적분 꼭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 학과에 합격한 친구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제일 많이 나온 키워드들을 이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대학 합격하려고 하면 이런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탐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의 소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화공생물공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안내, 어떤 과목 잘해야 되나요? 주요 교과목, 그 다음에 그 뜻, 그 다음에 화학과랑 차이점은 뭔가요? 수학이랑 물리 중요한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합격자들의 생활기록부에 들어간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지를 통해서 이 활동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내 전공을 알아야 내가 내 생활기록부의 기록 방향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망한학종 한번 볼게요. 망한학종. 망한학종은 뇌피셜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경찰행정학과를 간다. 그러면 경찰이니까 범죄자 잡자. 범죄자 뭐 이런 거 하자. 그럼 학교폭력 이런 거 할까? 그 다음에 경찰은 달리기 잘해야 되니까 체육부장 하면 좋을까? 프로파일러 이거 좋지 않나? 추리소설 코난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이게 희미하게 내가 경찰행정학과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쓰는데 그냥 나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행정학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미하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경찰행정학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경찰행정학부는 대한민국 미래 스마트 치안 인재 양성. 그러니까 여기가 학과의 목표인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스마트 치안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 크라우드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판례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경찰행정학부는 경찰학, 범죄과학, 산업보안, 교정학 등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와 초국가적 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융합형 전문인재를 양성시키는 사람이 이 학과의 교수님인데 이 학과 교수님한테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사이버 마약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공 준비 팁 어떤 과목 잘해야 된다? 수학, 영어, 사회문화, 정치학법 이게 중요해요. 자, 기초 교양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폭넓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사회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상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선택 과목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제와 관심을 가지고 신문 기사, 논평을 꾸준히 읽는 습관이 요구된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자율활동에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 NIE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과목 범죄가 일어난 이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공부를 해라. 요구하는 능력, 학업 역량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우는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거 경찰 체육 실습 그러니까 체육 세특 중요하겠죠. 형사 사법학 입문 그럼 여러분들 요거가 관련된 활동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학 범죄학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버 중요하다 그랬죠. 범죄 데이터 분석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정보 보호 그죠? 그 다음에 정보 데이터 분석 고급 그러면 정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두 번이나 다루네. 근데 수사 심리학 내가 심리학 관련된 거 한 개 해야겠다. 그 다음에 ICT 이런 거 그 각각이 어떤 뜻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경찰행정학부가 법학과랑 심리학과랑 다른 점이 뭔가요?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경찰행정학부에서 합격한 친구들의 생활기록부에 이런 소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범죄학. 근데 내가 범죄학 뭔지도 몰라. 그죠? 보안 이런 것도 경찰이 해? 형사소송법 이거 뭐지? 이런 거 모르면은 대학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이 방금 보여드린 이 클라우드하고 우리 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한다고 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더니 이 글자 크기가 클수록 이 친구가 많이 이 단어를 언급했다는 뜻인데 이 친구는 성범죄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이렇게 한 걸로 봤을 때 여기 사이버 범죄 여기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이버, 그죠? 여기 ICT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예방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이 친구 생활기록부에서 잘 안 보이는 건 어떤 게 잘 안 보이죠? 심리학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범죄 예방.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형사소송법이 아예 없어요. 네, 형사소송법, 그죠? 보안 관련된 것도 없고. 그죠? 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고 나면 여러분 뭐 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생활기록부에서 지금 채워야 될 부분이 뭐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이 활동을 우리 3학년들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경찰행정학과가 법학, 치안, 범죄 데이터, 심리, 수사,
범죄 예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아, 내가 가려고 한 학과는 이런 그림이구나 또렷하게 그려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생활기록부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볼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동국대학교 가이드북에서 경찰행정학과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합격자들의 학생부를 분석해보니까 주요 키워드는 범죄심리, 과학수사, 프로파일링, AI 디지털 기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리더십, 주도성, 사회문제 탐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재를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쓰는 거예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나는 어떤 내용을 넣을까 이런 거를 관련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율활동에는 이런 내용들 들어가고 토론하고 그죠? 이렇게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그 사례 경찰행정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활동 사례 이런 것들을 하고 요거를 가지고 뭐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대학은 뭐를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학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뭐죠? 학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심지어 DNA 전기영동 실험 이런 거를 해야지 과학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친구는 법, 의학 상식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 교과목에서는 그럼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논리학, 윤리학, 사상, 확률과 통계, 지구과학, 인공지능 기초, 국어, 사회문제 탐구, 미술, 언어와 매체, 수학까지 탐구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세부능력 특기상 선생님이 알아서 잘 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과목 선생님이 경찰행정학과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로 접근하는 내용 중에서 경찰행정학과 관련된 영향을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를 하고 아 경찰행정학과는 비판적 사고,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내니까 분석적 사고, 융합적 사고, 사회적 책임의식, 소통 역량,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럼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실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학 계열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입니다. 컴퓨터 학과는 보니까 컴퓨터 AI 학부는 4차 산업시대에 뭐 이렇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과목 중요하냐? 수학이 제일 중요하대. 컴퓨터인데 수학이 왜 중요해? 컴퓨터의 연산 방식이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AI 학부는 수학적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수학 등급이 안 좋아. 그럼 이과를 지원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과를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 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학적 사고 능력이야. 근데 내가 수학이 4등급, 5등급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과를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보니까 뭐 수학, 그죠? 거의 수학과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죠. 그죠? 각각의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그래밍 잘해야 되나요? 뭐 어떤 거 다루나요? 이런 거 나와 있고 이렇게 키워드 나와 있어요. 합격한 컴퓨터 AI 학부에 합격한 친구들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제 한번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합격한 친구들의 생활 키워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코딩, 컴퓨터 공학, 빅데이터, 정보보안, 사이버 보안, 융합적 사고, 융합탐구, 창의성, 혁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각각 수학, 과학, 프로그래밍, AI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활동 유형을 분류를 하셔가지고 이런 활동의 결과물 그러면 대학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것들은 이런 능력, 그죠?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그 기본입니다. 기본. 그냥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세특에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죠? 이 자료는 선생님이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경찰행정학과는요, 이런 활동을 해야 된대요. 컴퓨터 AI 학과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된대요. 영화 영상학과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니까 각각의 합격자들이 접근하는 생활기록부의 컨셉이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이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특기상에 접근을 하셔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핵심은 요즘엔 대학이 우리 과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애들 뽑을 거야. 우리 과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애들 뽑을 거야. 이렇게 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집 단위별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하고 학종을 준비하는 것이 1단계. 먼저 학과를 이해하고 내생기부에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도 활동 1번과 2번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활동 4번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자료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할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넘어간 부분 지금 남는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동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이걸 한번 보면서 머릿속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